반박에 재반박, 또 여기에 대한 다시 반박이 거듭되고 있는 민주당 김동화 당선인의 학교 폭력 의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김 당선인이 이제 처음 그 의혹을 보도한 MBN 기자를 고소를 했고요. 또 동창생의 폭로에 대해선 기자의 회유가 있었다, 이런 김 당선인의 의혹 제기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MBN이 다시 또 정면 반박에 나섰죠. 앞서 MBN 측은 이 김 당선인의 의혹 제기에 후속 보도로 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보도를 통해서 이 김 당선인의 고교 시절 짝꿍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동창 FC의 증언까지 추가로 공개하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제 그 MBN 보도에 따르면요, 이 FC는요, 김 당선인의 고교 시절 바로 옆자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인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김 당선인의 학폭 의혹이 보도된 후 자진해서 취재진에 연락을 해왔다라고 전했는데,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당선인 때문에 등교가 고통이었다라고 증언한 이 피해 동창생을 그 김 당선인이 괴롭힌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김 당선인이 인터뷰에 응했던 이 피해 동창생을 측근을 통해서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직접 찾아갔다, 이런 소문을 듣고 본인이 화가 났다, 그래서 제보를 했다라고 지금 MBN에 알렸는데, 또 이 FC는 피해자를 찾아간 김 당선인을 80년대 정치 깡패에 비유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냐라고도 했습니다. 이 MBN이 보도한 이 FC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괴롭히는데 우리한테 말 안 했냐고. 정말 화를 냈어요. 다 네 편 들어줄 건데 왜 쟤 하나한테 겁먹어가지고 바보같이 살았냐. 옛날 80년대 정치 깡패들 하는 짓 그대로 하면서 피해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겁박하고 그런 적 없다, 나 몰라라 이래 버리는 애가 무슨 정의를 운운할 수 있겠냐. 이 MBN에 따르면 FC는 동창생들의 집단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동창들이 김 당선인이 마치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제보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걸 불편해한다면서 김 당선인 본인이 동창생들의 집단 대응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한 건데요. 이어 김 당선인을 향해 한때 친했던 친구로 지금이라도 피해 동창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충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창생, 또 피해를 목격했다는 동창생이 지금까지 6명 MBN을 통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피해를 주장하는 한 동창생으로부터 받은 회유 사실 확인서, 이런 문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라고 나온 그 내용에도 수상한 점이 있다, 이게 지금 MBN 기자 측의 또 주장입니다. 네, 먼저 김 당선인이 공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요. 김동화가 일방적으로 동창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행했거나 동창의 돈을 갈취했다거나 포크로 찔렀다는 등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는 2024년 5월 2일자 MBN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MBN에 따르면 이 확인서를 작성한 동창생은 5월 2일 첫 보도에 등장하는 A씨 등 4사람이 아닌 7일 추가 보도에 등장하는 E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씨가 자신이 주장한 피해 사실이 아닌 다른 동창생의 피해 주장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다는 게 MBN의 시각입니다. 이런 MBN의 보도가 맞다면요, 왜 본인의 주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서까지 써준 건지, 또 김동화 당선인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확인서라는 걸 받아내서 공개한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련해 MBN은 첫 보도에서 언급된 동창생 A, B, C, D 이 4사람은 어떠한 사실 확인서도 김 당선인 측에 써준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또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김 당선인이 이 씨를 직접 만나서 받았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면서 학교폭력 가해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건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MBN이 음성 대역을 통해 공개한 A 씨의 피해 주장과 E 씨의 피해 주장 다시 들어보시죠.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 주먹으로 계속 때렸어요.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항상 매일 그 친구에게 시달렸거든요. 만나면 등을 주먹으로 이렇게 치고, 이러면 척추다 보니까 많이 아프잖아요. 괴로웠었어요. 그냥 마음의 상처죠. 그냥 계속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얼굴 보기가 싫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거는 음성 대역입니다. 이제 그 피해를 당했다는 동창생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MBN이 보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증언 내용,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읽어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동하 당선인의 학폭 의혹이 계속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김 당선인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요. MBN은 이 학폭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동창생의 증언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김 당선인이 공개한 이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학폭은 없었다, 그거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 이거를 사실의 중인 한 동창생의 그런 확인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MBN은 이거 역시가 사실과 다르다, 지금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 무슨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질질 끌어서 좋을 건 아니고 이제 당선인 신분이지만 곧 있으면 20대 국회가 시작합니다. 근데 김동하 당선인 같은 경우 신분 자체가 이제 청년 정치로서 시작하잖아요. 이 논란은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고소고발하면서 이거 핑퐁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뭐 일단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동하 당선인이 하나는 분명합니다. 학교생활 참 좀 제대로 뭐 하지는 못했구나. 왜냐하면 고교 동창이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도 덮어주는 게 어떤 같은 학년 동창들인데 이 부분들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좀 본인에게 어떤 여러 가지 흥결이 있다면 그것도 동창들하고 좀 풀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알겠습니다. 김동하 당선인의 고교 생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논란을 계속 키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처음에 2일 날 보도가 됐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4명의 동창생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는. 네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뭐 일반인들이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 일이 벌어졌다는 거 뭐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추정이 가능한 네, 추정이 거죠? 가능한 네네. 거죠. 그럼 그때 뭐 사과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는 MBN이 또 추가 보도를 또 7일 날 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7일 날 보도를 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SNS에서 글을 올려서 이번에는 기자를 해유했다. 이렇게 기자가 해유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MBN이 다시 9일 날 또 보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확산을 본인이 스스로가 시키면서 이 언론사 해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정치적 음모론 이런 것까지 처음에 막 그렇게 주장했어요. 정치적 음모론까지 막 네네.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김동하 당선인 본인뿐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민주당 당 차원에서라도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할 텐데 그 전에 민주당 당 차원에서 22대 국회 개원 전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